256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사건을 A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눈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1 가능하죠? 이해되죠? 2도 되죠. 주사위 눈이 같아져야 되니까, 그치? 3도 돼요. 4도 돼요. 5도 돼요. 그리고 6도 되겠죠. 요 문제는 이렇게 다 적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B도 갈게요. B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인 사건을 B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볼게요.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6, 4가 돼야 되겠죠. 주사위 눈이. 또 5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4, 6도 가능합니다. 요거 외에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요번에 사건 C도 구해볼게요. 사건 C는 두 눈의 차가 4인 사건을 C라 그랬어요. 그죠? 눈의 차가 4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1, 5 가능하죠. 간혹 가다가 쌤 이거 마이너스 4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차락하는 그 개념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단순한 빼기 개념은 아닙니다. 1과 5의 차이는 4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가 4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차가 4가 되기 위해서는 2, 6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리 바꿔도 되죠. 5, 1, 그 다음에 6, 2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차가 4인 사건들이 되겠네요. 요게요. 그죠? 요번에 두 눈의 수의 곱이 25인 사건을 D라 그랬어요. 주사위 두 개 던져서 곱이 25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5, 5 하나밖에 없죠. 요렇게 됩니다. 되겠죠? 계속 갑시다. 보기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배반 사건은 뭡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 우리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부터 볼게요. A와 B는 교집합이 있어요. 5 있죠. 그래서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교집합이 공집합 될 때 A와 C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A와 B 요거 봤고요. 교집합이 보자. 교집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배반 사건 맞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A와 D 요번에 요렇게 볼게요. 5 있죠? 5 교집합 있습니다. 얘는 배반 사건이 안 되고요. B와 C 요렇게 보는 거죠. 교집합이 없어요. 그죠?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배반 사건이 맞다라는 얘기죠. B와 D 볼게요. 요번에 B와 D 요렇게 보시면 되죠. 교집합이 있어요. 얘는 배반 사건이 안 됩니다. C와 D 요렇게 보시면요. 교집합이 여기 5 없잖아요.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도 배반 사건입니다. 정답은요. 3개네요. 니은, 리을, 비읍 요렇게 처리하시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7번입니다.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사용하여 세 자릿수를 만들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세 자리를 이렇게 비워주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0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하나 들어갔다고 볼게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들어가라 있잖아요. 1 들어갔어요. 그죠?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써서 세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던 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는 0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5가지가 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봤을 때 여기는 4가지가 되겠죠. 2, 3, 4, 5 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해요. 요렇게 곱해주면 20이고 거기다 5 곱해주면 100이 됩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0분의로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리시면 걔가 바로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죠.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요. 분류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경우의 수 확률 잘하기 위해서는 뭐 잘해야 된다? 분류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보자마자 분류네 이런 느낌. 그럼 세 자릿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1의 자릿수가 0이 들어가주면은 얘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앞에 수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짝수예요. 1의 자리가 0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네모 2가 들어가도 얘는 짝수죠. 세 번째 네모 요번에 4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짝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경우의 수 이제 구한 다음에 분자로 올리시면은 확률, 즉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0은 여기 들어갔어요.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5가지, 여기는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0가지가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5가지 그러면 안 되겠죠. 왜요? 2는 여기 일단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는 0 들어갈 수 없잖아요. 0 빼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 100의 자리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3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3 빼고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겠죠. 곱해주면은 16가지가 됩니다. 얘도 상황이 얘와 2번과 동일하겠죠. 3번도. 그래서 얘도 16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더해주면 32가 되고요. 20하고 더해주니까 52가 되겠네요. 요거 4로 약분할게요. 4, 1은 4, 4, 32, 4, 2, 8, 4, 5, 20. 그래서 정답은 25분의 13 이렇게 가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주사위 A, B에 1, 2, 3, 4가 적혀 있는 두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갑은 A 주머니에서, 을은 B 주머니에서 숫자 카드를 뽑는데 2장씩 꺼낸대요. 갑도 2장, 을도 2장 이렇게 꺼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그리고 확률과 통계 문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같을 확률입니다.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봐라. 첫 번째, 갑이, 잠깐만요. 됐어요.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갑이 적힌 2장을 뽑아서 그 합과 을이 2장을 뽑아서 그 합이 같아질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뭐예요? 분류죠. 조금만 내릴게요. 분류죠. 그럼 여기에서 2장을 꺼낸 합과 여기에 2장을 꺼낸 합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치? 첫 번째 분류할게요. 저는 요렇게 1, 2, 3, 4죠? 1, 2, 3, 4. 합을 빠짐없이 꼼꼼히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래 더해주니까 얼마 돼요? 합이 3 나올 수 있죠? 요렇게 합해주면요. 두 번째 분류 합이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래 더해주면요. 합이 5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분류 요렇게 더해주면 5죠? 여기 있죠? 5가 2번 나왔어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요래 더해주면요 6이 되죠. 조금만 더 내릴게. 마지막 요래 더해주니까 합이 7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이 같아질 확률이니까 제가 예쁘게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을도 합이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숫자는 똑같습니다.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고 6 나올 수 있고 7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분류를 했으니까 다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갈게. 4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잖아, 갑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4시 2가 될 겁니다. 4, 32, 2로 나눠주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3이, 합이 3이 나오는 거는 1, 2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가 됩니다. 1이 들 끝났어요. 곱의 법칙. 왜? 을도 뽑아야 되니까요. 뭔 말인지 알죠? 1이 들 끝났다. 그것도 다 곱의 법칙인 겁니다. 1이 들 끝났죠. 왜? 갑만 뽑았으니까. 을은 아이가 안 뽑았잖아요. 1이 들 끝나는 것도 곱의 법칙. 을도 여기서 2장을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럼 전체의 경우에서는 4시2니까요. 6분의가 되겠죠. 을도 합이 서로 같아져야 되잖아. 합이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을도 1, 2를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1, 2를 합이 3이 나오는 거는 1, 2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곱해주면 얼마 돼요? 36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것도 고려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갑이 2장을 뽑아서 합이 4가 나오는 건요. 6분의 합이 4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1, 3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안 되죠. 을도요 4가 나와야 되니까 상이 똑같습니다. 6분의 1, 36분의 1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요번에 합이 5가 나오는 건요. 전체 4장에서 2장을 뽑아야 되니까 여전히 6분의 5고요. 합이 5가 나오는 거 아까 두 가지 아니었어요? 2가지.
그러니까 합이 5가 나오는 거는 1, 4도 5가 되고 2, 3도 5가 되잖아. 1, 4를 뽑거나 아니면 2, 3을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 4를 뽑거나 2, 4를 뽑아주면 합이 5가 나오겠죠. 그래도 두 가지예요. 이해되죠? 을도 상황이 똑같죠? 6분의 2. 그래서 36분의 4가 됩니다. 요번에 합이 6이 나오는 건요. 6분의 합이 6이 나오는 거는 2사밖에 없죠. 2사밖에 없어요. 한 가지죠. 네, 얘도 상황이 똑같으니까 6분의 1, 36분의 1이 되고요. 합이 7이 나올 수 있는 거는 3, 4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얘도 6분의 1이죠. 그래서 36분의 1이 됩니다. 분류했으면은 다 합의 법칙이라 그래. 얘기 들었죠. 무조건 36분의 분자끼리 다 더해주면은 얘가 6, 8이 되네요. 그죠? 4로 약분할게요. 4, 2, 8, 4, 9, 36이 되어서 9분의 2가 나옵니다. 그때 서로소 관계 맞고요. 이때 분모 분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 얘와 얘의 합을 구해주니까 정답은요 2 더하기 9가 되어서 1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류만 잘한다면은 여러분들 수능 문제지만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259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총 7명이죠. 7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7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동의하시죠? 7팩토리얼이니까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이고 1 생략하려다가 저것부터. 됐죠? 여기까지. 그럼 남자 2명을 제가 AA로 볼게요. AA AA 건전지입니까? AB라고 볼게요. 여학생 5명을요. 1, 2, 3, 4, 5 이렇게 볼게요. 아, 예전에 제가 여학생을 소문자로 A, B, C, D, E라고 쓰고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딱 그러더라고. 쌤, 바꿔주세요. 이래. 나는 수업하다 뜬금없이 뭐 바꿔줘? 그러니까 바꿔달래 이거. 그러니까 여학생을 대문자로 써주고 남학생을 소문자로 쓰래. 충분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학생을 스몰 L을 안 써요. 1, 2, 3, 4로 써요. 아니면 요거 얘를 1, 2라고 남학생 1, 2라고 보고 여학생을 대문자로 써주던가. 그게 또 민감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 차별이라고 생각했는가 봐. 저는 그런 생각 의도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절대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체의 경우의 수죠. 7명 일렬로 세웠으니까요.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리시면 그게 확률이 되는 거죠.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 3명이 설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라. 5칸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칸. 그러니까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 3명이 들어가야 되잖아. 남학생 여기 들어갈 거고 사이에 3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라고요. 5칸짜리 박스를. 남학생 만약 예를 들어서 남학생 사이에 2명의 여학생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칸짜리 박스를 만들어 주면 돼요? 4칸짜리 박스를 만들어 주면 되죠. 남학생 사이에 2명의 여학생이 들어간다 하면 4칸짜리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 3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5칸짜리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남학생은 2명 있는데 2명이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2명이 A 들어가고 B 들어갈 수 있고 B 들어가고 L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집어넣으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남학생이 이제 다 들어간 거야. 2명 있었으니까. 그치? 여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순서 고려해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즉, 뭐야? 5P3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여기다 5P3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불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나눠주면 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걔 빼고 4가지가 되고 얘 둘이 빼고 3가지가 되겠죠. 이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차피요. 5P3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제가 집어넣으라 했죠. 그러면 그냥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여학생 이렇게 들어갔다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간 거야. 2명 남았잖아. 2명도 세워야 되겠죠. 4, 5 이렇게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7명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얘들을 나열했을 때, 7명을 나열했을 때, 남학생 2명 사이에 여학생이 3명 오는 경우 수가 되는 거죠. 이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를 하나로 보고 3명을 이제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3명을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이죠. 3 곱하기 2니까요. 그냥 6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이제 신나게 약분을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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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래, 분모 누구 남았어요? 7. 이거 다 약분해서 1 된 거예요. 그죠? 그래, 7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25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60번입니다.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울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A, 요게 B, 요게 C, 요게 D 이렇게 볼게요.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다고 볼게. 너무 작나? A, B, C, D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4사람이 있다고 볼게. 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쓴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전체 경우수부터 구할게.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우니까 4팩토리얼 즉 24가지가 될 겁니다. 분의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4자리를 한번 비워줄게요. 이렇게 왼쪽에서 세 번째라 그랬으니까 여기 맞습니까? 왼쪽에서. 여기가 왼쪽이고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여기죠. 이해되죠? 세 번째 선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키가 작아야 돼. 이웃하는 사람보다 키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분류. 만약에 여기가 A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큰 사람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웃한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작아야 되잖아. 근데 제일 큰 사람 들어가면 이웃하는 사람보다 작을 리는 없죠. 이 사람 중에서. 그래서 A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B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B가 들어가주면은 양옆에 키가 얘가 제일 지금 작아야 되거든. 이웃하는 2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되잖아. 그럼 A가 여기 들어가고 C나 D 중에서 여기 들어오면은 또 조건을 못 만족해요. 그죠? 얘가 작아야 되는 거거든. 이웃하는 사람보다. 그럼 B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C가 들어가 보세요. 요렇게 이런 문제들이 수능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직접 카운팅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수능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얘가 만약 C가 들어갔다면은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C가 요렇게 들어갔다 해봅시다. 그럼 이웃하는 사람보다 얘가 키가 작아야 되니까 AB가 들어가줘야 될 거예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AB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AB 아니면 BA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2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집어넣으세요. AB. 그러면 D는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가지가 돼요. D는. 오케이. 요번에 2번째 분류. 마지막 하나 남았죠? 얘 D. 예, 왼쪽에서 세 번째 이 사람이 D가 왔다고 볼게요. 요 사람이 왔다고 볼게요. 그럼 얘가 제일 작은 사람이잖아요. 나머지는 일렬로 세워버리면 되죠. 나머지는 일렬로 세워버리면은 D는 양 사이드의 사람보다 제일 작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작겠죠. 나머지 3개를 일렬로 나열하시면 되죠. 3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6가지가 되겠죠. 분류했으니까 뭐 할까요? 더할게요. 얘가 2고요. 얘가 6이니까 더해주면 8이 됩니다. 8일은 8, 8, 3, 24가 되어서 정답 3분의 1로 가시면 되니까 1번 체크하시면 260번에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6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8등분한 8개의 영역을 노랑, 보라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색으로 한 영역이 칠할 때 노랑과 보라가 이웃하게 칠할 확률을 구하죠. 원순열이라고 적어놨고요. 좋습니다.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의 경우의 수. 전체의 경우의 수는요. 얼마예요? 7팩토리얼 되죠. 7팩토리얼. 8개의 색을 칠하는데 8-1팩토리얼이잖아. n-1팩토리얼 기억나시죠? 그래 7팩토리얼 돼야 돼. 전체의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생략. 오케이.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이제 노랑과 보라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자로 올리시면은 이게 확률이 되고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원순열 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n-1 팩토리얼도 예,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라이 노란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노란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요. 그럼 노란색을 여기 칠하거나 그럼 8가지 아니야? 노란색을 칠하는 경우는 8가지가 아니다. 간혹가다 8가지 칠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를 노랑을 칠했는 거나 여기를 노랑을 칠했는 거나 회전해서 일치하잖아. 그러면 같은 걸로 보겠다는 게 원순열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제일 첫 번째 노랑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8가지가 아니고 1가지가 돼요. 왜? 어디에 칠해도 돌렸을 때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의 수라고. 그래서 최초에 1개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제가 칠하라 그랬죠. 노란색이요.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노란색 칠했죠? 이제부터는 직순열로 바뀌어요. 1가지라도 칠해버릴 뿐은 직순열로 바뀌어요. 노란색과 이웃해서 보라가 칠해져야 되니까 보라를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노랑의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몇 가지예요? 2가지가 되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되면은 정해지면은 칠하라 그랬죠. 여기 보라 칠했다고 볼게요. 색깔 몇 가지 남았어요? 6가지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얘를 6가지 색을 일렬로 쭉 나열하시면 되죠. 6팩토리얼 되겠죠. 직순열입니다. 5팩토리얼 아니에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제 신나게 약분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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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의 2입니까? 예, 정답 7분의 2로 가시면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262번입니다. 3명의 전학생 갑, 을, 병을 각각 1반에서 6반까지 중 하나로 배정을 합니다. 전학을 왔는가 봐, 이 3명이. 그래서 선생님이 1반에서 6반까지 이제 배정을 해주려고 그러는가 봐요.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으로 봐줄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중복 순열이거든요. 왜?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 것 또는 반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바로 중복,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집어넣는 걸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파일을 써도 처리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중복 순열은 움직이는 애들 상대로 인터뷰를 하시면 돼요. 누가 움직여요? 반이 움직여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학생들이 움직여서 반에 들어가잖아. 그지? 이 학생들 상대로 인터뷰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럼 갑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1반 아니면 저는 1반 아니면 2반 아니면 3반 아니면 4반 선택하면 6가지 있어요. 갑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6가지. 각각의 액션을 끌어준다는 느낌이죠. 을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도 1반 아니면 2반 아니면 뭐 6반까지 6가지. 병도 똑같이 6가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됩니다. 물론 계산하면 216이겠지만 약분을 하기 위해서 또 안 할게요. 약분하기 좀 편하거든요. 갑과 을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갑과 을이 같은 반에 될 확률을 구하시오. 갑과 을이 같은 반에 들어가야 돼. 그럼 갑과 을이 같은 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반으로 같은 반 들어갈 수도 있고 2반으로 같은 반 들어갈 수도 있고 3반으로 같은 반 들어갈 수 있고 6반으로 같은 반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은 반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갑과 을이 3반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게요. 이제 병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일이 들 끝났으니까 코비 법칙이고요. 병이 들어갈게요. 병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친구들 5가지라고 얘기하던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갑과 을이 같은 반이 될 확률이잖아요. 을이 만약에 3반 들어가 보세요. 그래도 갑과 을은 같은 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을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까지 6가지가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끝났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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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정답 6분의 1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f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 여기를 y라고 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를 f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x 정의역의 원소들이 0, 1, 2, 3이 되고요. 공력이 0, 1, 2가 됩니다. 화살 맞는 애들이 공력. 그죠?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일단 함수의 개수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부터 구해보자. 0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가까이 액션을 끊어주면 돼요. 0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니까요. 세 가지가 되겠죠. 1이 덜 끝났으니까 고비 법칙이에요. 1도 가야 되니까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도 세 가지예요. 2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도 세 가지예요. 3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도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는 81분해가 됩니다. 전체 함수의 개수는 81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분자로 올리시면 그게 바로 함수의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봐봐. 이 네 개를 0은 함수 f에서 누구 대응되고 1은 함수 f에서 대응되는 값들, 그 값들이 이건 거야. 그지? 그러면 얘 세 개를 합해서 네 개네. 얘 네 개를 선택해서 3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0, 1, 1, 1 이렇게 합해주면 3 나오는 거 맞죠? 첫 번째 분류입니다. 요게. 또요. 합해서 3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2, 1, 0 이것도 합해서 3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없죠? 합해서 3 나오는 거는 요거. 요 숫자들에서 보는 거예요. 요 숫자들에서 중복호형에서 중복호형에서 3개를 선택해서 합해서 3 나오는 거. 말이 좀 어렵네.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얘네들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겠죠.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자로 올리시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럼 총 직순열이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4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4가 되겠죠. 이거 왠지 아시겠죠? 얘네들을 일렬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그 0은 그놈한테 대응되고 1은 그놈한테 대응되고 그렇게 대응시키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함수 값들의 합이 3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직순열이라고 생각하고 4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4 팩토리얼은 24고요.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2니까 요거 약분해서 12가 됩니다. 분류했으니까 얘 두 개 더해주면 되죠. 두 개 더해주니까 16이 되겠죠. 정답 81분의 16이니까 1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